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컨저링이란 영화를 아시나요? 귀신이 들린 저택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일들에 관한 공포 영화로 유명한 작품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도 이런 심령 현상들이 벌어지는 실제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세계의 심령 현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소개할 사건은 1963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매투엔에 살던 프랜시스 마틴 가족에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1963년 10월 마틴과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서재의 벽에 물이 맺힌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습기가 찬 정도로 보였지만 이내 물기가 맺힌 자국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벽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은 약 20초 정도 뿜어져 나오더니 갑자기 거짓말처럼 멈췄다고 합니다. 마틴과 그의 가족들은 처음 이 현상을 보고 얼어붙은 수도관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문제는 10월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했기에 수도관이 얼어붙을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배관공을 불러서 집의 수도관을 전부 청소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날 서재에서 벌어졌던 일과 똑같은 현상이 집의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태가 조금 심각했는데요. 안방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그치고 나면 다른 방에서도 다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집 전체에 물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15분 간격으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고 없이 뿜어져 나오는 물 때문에 집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고 옷장을 비롯해 바닥과 가구들이 전부 물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뭔가 집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흔히들 말하는 저주받은 집 아니면 귀신이 들린 집이라는 이야기로 끝났을 텐데요. 그런데 마틴 가족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들이 다른 집으로 옮겨갔을 때도 발생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물에 지쳐서 친척 집으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뜬금없게도 이 친척 집에서도 마틴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이 똑같이 벌어진 것입니다. 방에서 그리고 벽에서 천장에서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결국 친척 집에도 피해를 줄 수는 없었기에 마틴의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일단 열받은 마틴은 바로 집의 수도관을 잠궈버렸습니다. 수도관을 잠궈버리자 물줄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틴과 그의 가족은 안심하고 잠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번에는 집의 모든 벽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게 됐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마틴 가족은 아예 매투엔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까지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집을 어디로 옮겨도 계속해서 같은 일이 생기자 지쳐버린 마틴의 가족은 그냥 다시 매투엔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치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던 날처럼 거짓말같이 물줄기가 멈췄다고 합니다. 마틴의 가족이 겪었던 이 사건은 지역명을 따서 매투엔의 물 악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과연 마틴의 가족이 겪었던 이 기괴한 일은 정말로 악마의 소행이었을까요? 1848년 미국의 하이즈빌에 살던 폭스 목사는 세 자매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인 레아, 둘째 딸 마가렛, 그리고 막내 캐서린 폭스였습니다. 이들이 살던 집은 주변에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집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폭스 목사는 이 소문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이 집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귀신이 사는 집이라던 소문과는 다르게 딱히 특별한 일이 벌어지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나무 같은 것이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나기에 폭스 목사가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자 세 자매가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유령이 내는 소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믿지 못하는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폭스 자매는 유령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아버지의 눈앞에서 직접 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귀신과 대화를 나눈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귀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종이에 적고 예 아니오를 소리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의 위저보드와 비슷한 원리였다고 합니다. 자매가 밝혀낸 귀신의 정체는 바로 이 집에서 목숨을 잃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숨진 남성의 이름은 찰스 로스머였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외판원이었는데 5년 전 이 집에 잠시 들렀다가 집주인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자신이 지하실에 묻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폭스
크룩스 목사는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자매들이 귀신과 대화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자 결국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과 대화하는 자매가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었고 곧 이런 심령 현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폭스 자매와 교령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폭스 자매가 벌이는 유령과의 대화가 사기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뭔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사실 자매들이 내는 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귀신 소리의 진원지가 집의 바닥이나 벽, 천장 등이 아니라 바로 자매들의 몸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당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윌리엄 크룩스가 검증에 나섰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폭스 자매가 어떠한 속임수도 쓰지 않았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의 발표를 고지곳대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윌리엄 크룩스는 이전에도 여러 영매들을 검증하고 어떠한 속임수도 없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영매들의 거짓이 드러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폭스 자매는 이런 심령 현상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인 1888년 마가렛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일부에서 제기했던 의문대로 집에서 났던 소리는 자신들이 낸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손가락 관절을 꺾어서 소리를 내듯이 폭스 자매는 발가락 관절과 무릎 관절 등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법을 알게 된 다음 이것을 사용해 귀신이 낸 소리처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스 자매들이 모두 눈을 감은 1904년에 이들이 옛날에 살던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던 중 지하실 바닥에서 실제로 묻혀있던 뼈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집에서 죽임을 당한 외판원의 뼈였을까요? 영국 햄프셔 카운티에 위치한 윈체스터 지구에는 힌튼 엠프너라 불리는 저택이 있습니다. 이 저택은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몇 차례 허물고 다시 지어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힌튼 엠프너 저택은 1797년 원래 있던 저택을 허물고 다시 지은 뒤 1960년에 큰 화재를 겪고 나서 크게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최초로 이 저택이 세워진 것은 1540년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1719년에 말이라는 여인과 그의 남편 에드워드 스토엘에게 넘어갔습니다. 1740년 마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남편이었던 에드워드 스토엘은 마리의 동생, 즉 자신의 처제와 다시 결혼했습니다. 둘은 아이도 가졌지만 이 아이는 불가사의하게도 출생 직후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1754년 재혼한 처제 역시 눈을 감게 되고 1년 후 에드워드도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에드워드가 숨진 이후로는 주인이 없어서 사실상 빈 저택으로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중에 저택 안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메아리 치듯이 들려온다는 소문과 함께 저택의 창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남성의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들도 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저택은 귀신 들린 집으로 유명해졌으나 1764년 소문에 개의치 않고 저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윌리엄 리케츠와 메리 리케츠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리케츠 부부가 이 저택을 구매하고 이사온 순간부터 심령 현상들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던 이른 아침에 문이 혼자서 강하게 닫혀버리는 현상부터 낮에는 저택 전체에 울리는 듯한 커다란 발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더 무서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부인 메리가 잠을 자다가 침대로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 윌리엄이 잠시 일을 보러 집을 떠난 동안 저택에 남아있던 메리와 자녀들이 밤중에 저택을 배회하고 있던 어느 정체불명의 남성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리케츠는 혹시나 이 모든 현상들이 여분의 저택 열쇠를 가지고 있던 마을 주민들의 악질적인 장난이 아닌가 의심했고 저택의 자물쇠를 모조리 바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리케츠 부부는 자신들의 친구이자 현직 군인이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혹시나 누가 숨어있는 비밀 공간이 없는지 구석구석 조사도 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계속되자 견딜 수 없던 리케츠 부부는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주인이 다시 한번 바뀌었으며 저택을 옮겨서 다시 짓기로 결정됩니다. 1797년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철거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인부들이 저택의 로비 바닥을 파내던 중 파내려간 바닥의 땅 밑에서 상자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이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사람의 뼈가 들어 있었고 이것은 어린 아기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상자 안에 들어있던 뼈의 주인이 행방불명된 에드워드의 아기가 아닌가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저택에서 벌어진 기괴한 현상은 모두 죽은 아기의 원혼이 벌였던 것일까요? 날이 본격적으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어떤 정해진 결말이나 진실보다는 조금 미스터리한 일들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더운 여름 늘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다들 무더위에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심령 현상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